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토리텔링 사업이다. 그러한 개념에서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한번 구조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은 뭘까? 스토리텔링은 뭘까?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를 말해준 스토리텔러가 있어요. 그것이 합쳐서 저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플러스 스토리텔러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토리는 뭐예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러는 뭐냐면 누군가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스토리텔링, 그것은 뭐냐면 좋은 컨텐츠가 좋은 방법으로 전달되고 있을 때 좋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자, 때로는 컨텐츠와 전달 요 균형이 안 맞다가 보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고 끝날 때도 있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전달이 잘못되니까 오해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컨텐츠는 어떻게 했을 때 좋은 컨텐츠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지식과 경험과 상상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어요.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그 제품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공부해야 되고, 제가 구글에 가서 검색도 해봐야 되고, 교육 속에서 들어도 봐야 돼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이에요.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도 본인이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 지식은 헛도는 얘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아. 아, 얘가 지가 써보고 하는 얘기네. 다 알아요. 그런데 경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간접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다 경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식과 경험, 아 이런 제품이야, 성분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사업입니다. 아 보상 플랜이야, 아 이런 보상 플랜이야. 경험도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큰 돈은 아니지만 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내가 받는 경험이 쌓이다가 보니까 보상 플랜이 진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보상 플랜은요 솔직히 받아보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 받아본 사람하고 1000만 원 받아본 사람하고는요 보상 플랜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도. 그것처럼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식과 경험은 늘 공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제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 박사 될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보면요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경험이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의 균형 맞추는 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만 있어도 돼요. 아 내가 항산화 제품을 먹었거든. 아 그랬더니 항산화 제품이 작용을 해서 내가 좀 덜 피곤한 것 같아. 그건 뭐예요? 경험입니다. 알고 봤더니 항산화 성분 중에 이런 게 있대. 뭐 플라보노이드가 있대. 비타민 C가 있대. 우리 제품에 그런 게 들어가 있대. 아 흡수율은 이래서 좋대. 지식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같이 공존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품 공부 중요하지만 내 경험이 못 따라갈 공부를 굳이 다 할 필요는 없다. 특히 초보 사업자들은 그렇습니다. 초보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지식과 경험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경험을 먼저 하면서 지식이 따라가는 거, 그것이 오히려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컨텐츠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식과 경험, 지식은 앉아서 공부하는 거고 경험은 내가 직접 체험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상상력은 뭐냐면 스토리텔링에서 내가 체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좋았어. 알고 봤더니 이러이러한 성분 때문에 좋았어. 지식과 경험입니다. 상상력은 뭐냐면 이것을 만약에 당신이 섭취하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력이에요. 나처럼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내가 이 제품을 먹고 내가 암이 났어요. 좋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러이러한 성분 때문에 암이 나올 수도 있대요. 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너도 먹어야 된대요. 이분은 상상력이 부족인 거야. 그분이 암 환자가 아닌데. 스토리가 어긋나잖아요, 지금요. 그죠? 지식과 경험은 좋아. 근데 상상력에 있어서 이분은 암 환자가 아닌 사람한테 내가 먹고 암 났거든 너도 먹어봐 좋아. 이것은 그분의 상상력이 미달되다가 보니까 자기의 지식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그것을 자기는 뭐예요? 그 컨텐츠를 상대방에게 억지로 쑤셔 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정보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정보를 쑤셔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컨텐츠를 개발할 때 여러분들께서 지식과 경험과 상상력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체험한 경험과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거야 나에게가 아니고 당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한 명 한 명의 니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좀 더 편하게 열어갈 수 있는 방법론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전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컨텐츠를 개발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출력이 중요합니다. 연출력. 여러분 이게 홈쇼핑 보셨어요? 홈쇼핑? 저는 가끔가다 보면요. 홈쇼핑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당연한 얘기를 정말 멋지게 해요. 예.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 남자 바지를 팝니다. 남자 바지에 주름이 잘 져 있어요. 아, 주름을 잘 잡아놨어요. 한 줄로. 그 주름 잘 잡은 거 가지고 5분, 10분, 15분을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새로 만든 바지 주름이 다 그게 그거 아닐까요? 예. 또는요. 건강기능식품을 홈쇼핑에서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홈쇼핑 보면서 한번 연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구하는 마음으로. 네. 연출도 중요해요. 연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을 하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연출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출력입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와닿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연출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교육 받으시죠? 네. 아, 나의 이름은 누굽니다. 예, 예, 순차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팀들마다 예, 아마 예, 교육, 전달하는 방법, 스토리텔링 하는 법, 순서, 요거는 몇 분 하십시오. 요거는 짧게 하십시오. 하다못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강사 교육, 여러분들 강사 교육 받는 분들 많아요. 예, 그게 뭐예요? 전달하는 어떤 교육. 그것도 그 강사 교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이에요.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발표해 보세요. 그러면 쑥스러워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쑥스러워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잘하려고 하니까 쑥스러운 거예요. 제가 교육하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깨닫지 못하고 잘할 때 하려고 해요. 잘할 때 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잘하게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못해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내가 이제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내가 제품 체험담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한번 교육을 받아보고 훈련해 보는 거예요. 아, 스폰서님, 예, 우리 리더님 아니면 파트너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모니터링 해주세요. 제가 녹음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훈련하는 겁니다. 소그룹 미팅에서 발표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흔히 말하는 튜닝이래요. 튜닝. 튜닝이 뭐예요? 피아노 튜닝, 피아노 조율.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연출 아무리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레퍼토리를 짜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튜닝,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연출과 교육과 훈련 그것이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전달을 제대로 할 줄 아는 훈련된 사람이 됩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처럼 스토리, 컨텐츠, 지식과 경험과 상상력으로 컨텐츠가 개발이 되고 스토리텔러, 전달은 연출과 교육과 훈련의 반복 속에서 점점 더 나아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하십니까? 거울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거울 보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웃기기도 합니다. 또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강아지 앞에 놓고 프레젠테이션 해보십시오. 강아지가 등록했다고 하면 당신은 전문가가 된 거예요. 강아지 한번 등록시켜 보세요. 그만큼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훈련을 합니다. 리허설 해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사업가, 네트워크 마케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정말 좋은 스토리텔링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컨텐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까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좋은 스토리텔링의 출발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놓쳐요. 말 잘하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스토리텔링의 출발점은 경청에서 시작이 돼요. 경청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경청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경청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데 경청, 그러면 나는 무엇을 듣고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경청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한 가지로 귀축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경청을 하면서 기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듣기는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따지려고 들어요. 내가 말할 틈을 찾아서 빨리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빨리 어떤 저 사람에게 설득시키고 내가 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반응을 보이게 하려고 응답하려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여러분들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이해하려고 듣는가? 아니면 내가 해줄 얘기가 있는데 내 이 얘기 빨리 하고 싶어서 그 포인트 찾으려고. 예. 오디오 끊고 내가 들어갈 그 타이밍을 찾으려고 혹시 듣고 있지는 않는가? 가장 큰 소통,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욕먹는 이유가 이거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내가 말이지 뭐 새로운 유통을 발견을 했고 엄청난 거를 발견을 했고 이러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들을 때는 예, 아주 우스운 얘기가 되고 맙니다. 가장 큰 소통의 문제점은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가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 미국의 영국의 의회의 의원은 사업은 이익을 남기고 사람들의 문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처드 브랜슨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경청을 의미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해주는 거다.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말로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다. 예. 그러한 것이 비즈니스다. 그러한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익을 남기는 게 비즈니스인데 그것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고 내가 전달해주고 싶은 걸 전달하자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은 지금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돈이 없어서 좋은 건강식품 못 사 먹는다.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청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듣는 거.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 또 있다가 보면
또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만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누구와 더 친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지, 나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짜증나요. 흔히 말하는 TMI. 네, 짜증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화 경청에 있어서는 나는 니즈를 파악하고 해서 듣는 거. 제가 한번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예, 당신은 경청을 하지 않는다. 또 책을 보다가 보니까 뭐 경청에 책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훈련. 제가 했던 훈련 방법은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키워드 찾기 훈련을 했습니다. 열심히 듣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열심히 듣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 찾기.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저 저에게 그것이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 왜? 우리들의 일은 그들의 니즈를 해결해 주는 거,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심과 배려의 문제예요. 관심과 배려가 없으니까 지 얘기만 해. 관심과 배려가 있으면 귀담아 듣고, 아,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이 아니고 상대방의 니즈가 해결되고 있을 때 나의 소득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전문가적인 태도입니다. 내 것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의 니즈가 해결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억지 매출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연금성 소득 만들어지지 않고 좋은 파트너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스토리텔링, 컨텐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달하는 거, 그 전에 해야 될 거, 경청하자, 니즈 파악 먼저 하자. 그 다음에 컨텐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분이 이해할 수 있게, 그분이 속된 말로 사고 쉽게, 그분이 함께하고 쉽게 만드는 거. 그런데 대부분 니즈 파악, 경청에서 실패를 하니까 뒷부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반복이 될 겁니다. 그것처럼 좋은 스토리, 네트워크 마케팅 스토리텔링 사업이다. 예, 좋은 스토리 그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출발점은 경청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컨텐츠, 그것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연출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는 파인 튜닝을 해서 나는 스토리텔링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 지금 스토리텔링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10명을 만났는데 확률적으로 나는요 비율이 너무 낮아요. 예, 사실 그 통계를 뽑고 진단하는 방법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을 갖고 또 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에서 더 나은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 훈련 속에서 가능해져요. 예, 교육과 훈련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토리텔링 마케팅이구나. 아, 좋은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컨텐츠 중요하구나. 전달하는 방법 중요하구나. 요러한 내용으로 내가 한번 스스로를 분석을 해보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해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그 서울대학교, 그 좋다는 서울대학교, 뭐 하버드도 마찬가지예요. 입학생이요. 수백 명이에요.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 교육 잘 받았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배경 좋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이러한 교육에 이해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훈련된 사람,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조직 안에서 한번 스토리텔링하는 거 한번 써보세요. 나의 경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은 뭐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했을 때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을 거다. 한번 종이에 한번 적어도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소그룹 미팅에서 1대1 미팅에서 한번 발표도 해보세요. 녹음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천인 스폰서 또는 팀 리더에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얘기도 하세요. 그러한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면 흔히 말하는 튜닝이 돼서 피아노가 조율이 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여러분들의 스토리도 상대방의 가슴에 와닿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상대방이 들었을 때 공감 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스토리 전달자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단히 네트워크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다. 예,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거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면 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왕이면 이해했다. 교육 괜찮네. 예, 예, 뭐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찾아서 훈련을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가 어저께 한 그 신문 기사 그 유럽에 난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전 세계 100만 장자 중에 20%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안에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기업도 어떤 업계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처럼 100만 장자를 만들어낸 업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100만 장자들 좋은 스토리텔러들이에요.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눴던 교육 내용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훈련하는 그런 것을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삶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